55번.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조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148쪽에 955번 보면 됩니다. 어려울 내용은 딱히 없다. 어려울 내용은 딱히 없다. 어렵지 않으니까 잽싸게 끝내도록 합시다. 955번 봅시다.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 어른은 5명이면 뭐 6명이니까 A, B, C, D 이렇게. 그럼 어린이 6명, 어린이 5명. 왜 이렇게 덥냐 진짜. 에어컨 풀로 틀었는데. 맞아 이게? 마지막 더위다 이제. 이거만 버텨라.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끝이다. 사실상 30도 밑으로 내려간다지. 이번 주만 지나면. 너무 덥다. 우리 집 고양이들은 화장실에 가 있다. 더워가지고. 화장실 타일이 시원하잖아. 거기서 구르고 있어. 몇 마리예요? 2마리. 호식. 호식이요? 호식이 2마리씩. 가보자. 뭘 아야. 여기서 어른 1명하고 어린이 2명을 뽑아가지고 얘네들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어른 5명 중에 2명 뭐 하시면 됩니까?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6명 중에 2명 뽑으면 된다. 그러면 뽑힌 인원이 총 3명이 되고, 그 3명 뭐 하시면 됩니까? 일렬로 나열하시면 끝난다. 간단하죠? 5시 얼마입니까? 10. 6시는 15. 3팩토리얼 6이니까 곱하면 얼마니? 900. 이렇게 되겠지. 정말 간단하지. 어렵니? 답이 없다고? 아씨. 야, 어른 1명이래. 아씨. 집중하는지 보는 거다. 처음부터. 어른 몇 명 뽑는다고요? 1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5시 1이죠. 그 답은 450이 되겠지. 틀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디 틀렸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너 성적도 집에 가서 보낸다고? 지글지글하지 않냐 이 자식? 할 말이 없다 진짜. 뭐하고 방황했어. 유형 22번 봅시다. 함수의 개수. 이럴 때 하는 말이 혀를 내두른다 그러지. 혀를 내두른다는 게 이게 아니고 아우 진짜 원래 진절머리가 지긋지긋하다. 자, 950 몇 번 볼까? 아니 이거는 내가 문제를 만들 테니까 958번의 종류는 함수의 개수는 그 여러분들 요거 빈 공간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줄게요. 필기할 시간 따로 여기에도 좋고 책 맨 앞이나 맨 뒤에 하셔도 좋고. 제목이 함수의 개수 해가지고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 있냐면 몇 개 할까요? 5개. 5개 좋다. 좀 많은데? 3개. 3개는 너무 적은데? 4개 하자. 1, 2, 3, 4. 이게 삐딱하냐? 알았어. 1, 2, 3, 4, 5. 그 다음에 공역은 좀 많아야 돼. 7개. 7개? 6개. 7개 적당하네요. 11, 12, 13, 14, 15, 16. 너무 많은가? 상관없어. 이렇게 해놓고 뭐냐면 x에서 y로의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몇 개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규빈이 오늘 약간 이마가 부은 것 같은데 아닌가? 느낌인가 그냥? 나와서 약간 이마가 부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함수의 개수 언제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여기 뭐 있는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게 공역에 있는 그 놈들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택권을 부여하면 된다 그랬죠. 얘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7가지. 그 다음도 7가지. 갔던 데 또 가도 상관없잖아. 7가지. 그러니까 7을 4번 곱하면 되네. 함수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7의 4제곱. 외우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우면은 나중에 막 4의 7승 이상한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두 번째는 1대1 함수죠. 얘네들로 1대1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1대1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7P4. 7P4래요. 왜냐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7P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1대1 함수를 나타내주는 수학적 표현도 잊지 말아야 되겠네. 1대1 함수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 어떻게 된다 그랬니? 이게 뭔데? 1대1이야? 어떻게 되냐? 수학적 표현 까먹으면 안 되는데 x1과 x2가 다르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표현입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되지.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라고 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걸로 상수함수 만들어 봅시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7개 맞습니까? 좀 저질스럽게 얘기하자면 몰빵하면 되지. 얘네들이 전부 11로 몰빵, 전부 12로 몰빵, 다다다다다 전부 17로 몰빵.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은 간단하겠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양도 또 다르게 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증가함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지. 계속 증가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정의역의 원소를 2개 뽑았을 때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클 거 아닙니까? x값이 더 클 때의 함수값도 더 커야 된다 라고 해서 역시 증가함수를 나타내주는 수학적 표현이 존재합니다. 너 어디 보니? 정신 차려라. 언제야? 얘는 x1보다 x2가 크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똑같이 더 커야 된다. fx1보다 fx2가 더 커야 된다.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주는 수학적 표현이다. 문제는 이 증가함수는 우리가 몇 개나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얘도 이 함수나 1대1 함수처럼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에다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부여하면 되긴 하는데 개빡셉니다. 라고? 개빡셉니다. 한번 해볼까?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1은 17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1이 17로 가면은 2는 17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1이 갈 수 있는 미니멈은, 맥시멈은 14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이 14로 간다면 그때는 쉬워.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잖아.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 근데 1이 11로 가면 어떻게 되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계산이 안 되는 수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가함수 모양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선택권을 부여해서는 풀기가 쉽지 않다. 풀 수는 있지. 시간이 한 10분, 20분 걸릴 거니까.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합을 이용해서 한 방에 풀자는 겁니다. 뭐라고? 한 방에 풀자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조합의
위험이 나옵니다. 조합의 위험. 조합 대박이다. 이런 막 느낌이 웃어? 와, 조합 대박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야, 조합을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뭐 하면 되냐? 잘 봐라. 공역에 있는 원소 7개 중에 그냥 4개만 골라주면 끝납니다. 얘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외우는 게 아니고. 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가 아니라 여기 7개 공역 중에 원소 중에 4개를 너네가 임의로 한번 골라보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고른 게 11 고르고 13 고르고 14 고르고 16 골랐다고 치자. 7, 4 중에 한 가지죠. 이렇게 골라만 주면 정역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뭐 한다고? 알아서 순서대로 증가함수가 되게 대응이 돼버린다는 거. 어머. 알아서 증가함수가 되도록 지들끼리 대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대응은 우리가 안 할 겁니다. 4개만 골라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대응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증가함수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러면 7C4로 간단하게 해결된다. 감소함수는 뭐겠니? 감액품, 감소함수. 감소함수는 요거겠죠. x1보다 x2가 크면 fx1이 오히려 fx2보다 큽니다. 인데 얘도 똑같이 7C4라는 거죠. 왜? 4개만 골라주면 지들이 알아서 뭐 한다고? 4개만 골라주면 지들이 알아서 감소함수가 되게, 감소함수가 되게, 감소함수가 되게, 감소함수가 되게 알아서 대응될 거니까. 그래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조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다.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요거 함수 f인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F2가 F2가 13이고 F2가 13이고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큰 함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거는 무슨 뜻이니? 증가함수라는 뜻이잖아. 근데 F2가 13이라고 정해줬지. 정해줬으니까 이제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11로 가든 11로 가든. 근데 어차피 11로 갈 때랑 11로 갈 때 그 밑에 있는 3과 4가 가는 경우의 수가 안 바뀌잖아. 어차피 여기 기준으로 1은 여기서 결정되고 3, 4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 고르시고. 소개팅하고 왔니? 패션이 소개팅하고 온 패션이 이게 어떻게 약간 봄 패션이야. 어떻게 소개팅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배워나? 봄천이 안 배워나 너네? 요새 음악 시간에 뭐 배워? 봄천여도 안 배우고 올 땐 저거도 배웠는데 살라가 흘러 멘치가 흘러 비비비바 그런 것도 음악 시간에 배워. 자, 그 다음에 1이 결정됐으면 3하고 4를 증가함수가 되게 보냅시다. 얘네들은 여기 4군데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3, 4가 14, 15, 16, 17로 가는 경우의 수 증가함수가 되게 다시 이해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답이 얼마? 6이 12 이런 식으로 계산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필기 좀 하세요. 함수의 개수 필기 좀 하세요. 쌤 들고 왔니? 함수의 개수 필기 좀 하셔라. 쌤 안 가져왔다고? 필기
끝나고 18 시너지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주의는 우리 원도 해야 되고 주의가 토요일에 안 된다 그랬지. 요번 주부터 안 할 거야. 어? 아니야. 쟤는 원의 방정식을 따로 또 나가야 되거든. 우리 반에서 원 안 나가는 애가 동대구역밖에 없단 말이야. 동대구역이랑 동남구 얘네들 끌어 모아가지고 따로 진도를 나갈 건데 주희는 토요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재수 없으면 나랑 1대1로 수업하는 거였다. 필기 하라니까 뭐해? 필기하라고. 어딜 그렇게 놀러 갔다 온 거지 복장이. 집에서 나왔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너도 마라탕 먹고 왔냐? 마라탕 싫어. 지랄해? 근데 여자친구가 먹자 그러면 먹을 거야? 여자친구 없어요. 평생 없을 거야 아니야? 순간에 먹자. 어? 순간에 먹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마라탕 먹자 그러면 먹을 거 아니야? 먹기 싫어. 마라탕 먹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 곱하기 1 목소리가 시. 다 먹었냐? 시작. 아, 다 먹었냐? 다 적었어? 아씨, 다 먹어. 뭐 문제 있니? 궁금한 건 아니지? 얘기해. 얘가 문제 있어. 내가 문제 있어? 누가 고자리라 그래? 됐냐? 아니요. 아씨. 느리다. 니안 했잖아. 잘했어. 이거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문제들 개 쉽습니다. 좀 어려운 걸로 해볼까? 962번. 아우, 개느려. 지원한테. 안 돼요. 아유, 틀어. 무슨 못 아? 감사합니다. 962번. 할 거야. 960. 앞에 문제들은 뭐 전부 다 그냥 단순 중간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저랑은 962번을 할 거다. 이거는 지금 이 유형 22번 개념 설명한 거예요. 다 했어. 어? 우리 숙제가 저번에 유형 20번까지 했었고 풀이까지 다 했었잖아. 지금 주식. 근데 잠깐만 잘못 뽑았다는 얘기지. 아유 잘못 뽑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다 왜 쪽수가 이상하지? 아씨 진짜인데. 자 962번 봅시다. 문제를 그냥 다 써줄게. 962번 x는 1, 2, 3, 4, 5, 6이고요 y는 1, 3, 5, 7, 9, 10입니다. y는 1, 3, 5, 7, 9, 1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x에서 y로의 함수 f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f1, f2, f3, f4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f5, f6도 만족해야 된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거 먼저 해볼게. 요거 어떻게 해야 되니? 요거 여기 있는 1, 2, 3, 4가 증가함수가 되게 하세요라는 말인데 완벽하게 증가함수는 아니지. 왜? 여기가 뭐 돼 있냐? 등호도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느냐? 우리가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지. 이 말은 말 그대로 A가 작은 것도 가능하지만 A하고 B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얘네들을 한꺼번에 말한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얘네들을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이렇게 F1, F2, F3, F4인 케이스와 그 다음에 F1과 F2가 같고 F3, F4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분류했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관계입니까? 더하는 관계, 곱하는 관계? 더하는 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컴마가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뭐 하셔야 됩니까? 독립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거 경우의 수 구하고 이거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뭐 부닥치는 게 있냐 없냐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먼저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먼저 구하자. 이거 몇 가지일까? 여기 1, 2, 3, 4가 1, 3, 5, 7, 9, 11로 대응되는데 증가함수 모양으로 가라 그랬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6시 4로 계산하시면 되겠지. 6개 중에 4개 골라주면 알아서 여기 있는 1, 2, 3, 4가 대응될 거니까. 요거는 몇 가지게? 요거는 6시 3만 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얘랑 얘랑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3개만 골라주면 그 3개가 알아서 순서대로 대응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6시4 더하기 6시3 하시면 되겠네요. 6시4는 6시이니까 15가지고 6시3은 얼마입니까? 20이죠. 6, 5, 4 분모를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 35가지가 나오겠네. 거기에다가 이제 F5가 F6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더워. 1대1 함수란 말이 없지. 1대1 함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어떤 식으로 대응됐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F5랑 F6, 5하고 6은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요. 앞에서 대응이 됐든 안 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F5가 F6보다 작은 건 또 몇 가지 경우입니까? 몇 가지죠? 얘도 뭐니? 얘도 증가함수 모양이잖아. 여기 6개 원소 중에 몇 개 고르면 됩니까? 2개만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그게 몇 가지입니까? 15가지. 답은 얼마? 15 곱하기 3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 곱하면 얼마냐 이거? 350에 175 더하면 되냐? 그러면 425, 425. 42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답이 없는데? 이게 515죠? 아, 덕생은 못해. 어떡하지? 못해? 이게 은퇴 아니야?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조합과 도형입니다. 뭐라고? 조합과 도형. 조합과 도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역시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봤는지 안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중학교 때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 위에 점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점을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럴 때 5개의 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시오.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겁니다. 혹은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은 몇 개인지 구하시오.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초등학교 때 나왔다고 치자. 선분 먼저 한번 해볼게. 그럼 초딩들은 이 선분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냥 일일이 다 그리는 거야. 선생님 A로 출발하는 건요. 하나, 둘, 셋, 넷 끝났습니다. B로 출발하는 거 5, 6, 7, C로 출발하는 거 8, 9, D로 출발하는 거 10. 선생님 그래서 이거 10개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럴만하지. 근데 삼각형 되면 어떻게 되냐? 약간 머리가 아파지겠네? 삼각형 하라 그러면 선생님 A, B, C 있고요. A, B, D 있고요. A, B, E 있고요. 선생님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잡할 거 아니야. 막 샜던 것도 세거나 누락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도형의 개수를 구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하겠다는 얘기니? 조합을 이용해서 방금처럼 일일이 구하지 말고 조합으로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거야. 초딩 때는 뭐 하는 거니? 직접 선을 그리는 거거든? 근데 이제는 뭐 한다고? 직접 선을 그리지 않는다. 지들이 알아서 그리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함수의 개수 몇 개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 몇 군데로 갈래, 몇 군데로 갈래, 몇 군데로 갈래. 가는 거는 우리가 안 하고 가는 경우의 수만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봐라. 선분을 구하라 그러면 선분을 만들기 위해서 점이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하잖아. 5개 중에 2개를 고르시오. 이렇게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아까처럼 10개. 야,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니? 그럼 얘도 5개 중에 3개만 고르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조합과 도형이라 그러면 머리 이해해야 된다고 내가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리기 일부 직전까지만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알아서 문제가 풀린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원은 왜 그렸습니까? 원을 그린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뭐라고? 원을 그린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걸로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3입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점 3개 요거 고르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원인 경우는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없는데 이러면 문제 너무 쉬울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되겠니? 이런 케이스들도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문제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해볼까? (967번) 볼게요. 967번을 보자. 그 직사각형 모양의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12개가 찍혀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렇게. 그리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몇 개 있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직선은 몇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선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걸로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해달라. 이쪽 라인은 잦은 라인이 왜 그래? 정신 차려. 너무 덥니? 덥지? 저기 시원해? 자리 바꿔서 하셨어. 쌤, 왜 카메라가 왜 이랬어? 축하합니다. 자. 자, 미쳤죠? 자, 봅시다. 직선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이 2개 선택되면 우리는 그 점 2개를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어서 직선 만들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문제 개 쉬운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2개니까 답이 그냥 12C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선생님 12 곱하기 11에 2팩토리얼로 나눈 66개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니까 66개가 있다 없다? 주관식이죠. 66개를 썼어. 틀려 맞아? 틀려. 왜 틀리냐 근데? 중복되는 게 있대. 예를 들면은 12C 이에는 요점하고 요점 고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2개 점 고르면 만들어진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근데 12C 이에는 요점하고 요점 고른 것도 선택돼 있고 요점하고 요점 고른 것도 선택돼 있고 직선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죠.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틀린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풀 거야. 대신에 중복되는 걸 다 찾아가지고 빼버리겠다는 얘기야. 뭐라고? 중복되는 걸 찾아서 다 빼버리겠다. 그 중복되는 거 찾는 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연습하면 금방입니다. 자, 그래서 12C2에서 뭐 하겠다고요? 중복되는 걸 다 빼겠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중복되는 직선은 어떤 놈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이렇게 생긴 직선 있죠? 이거 원래 몇 번만 카운팅해야 되니? 한 번만 카운팅해야 되지? 그런데 이 12C2에는 몇 번만큼 카운팅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른 것만큼 카운팅 된 거야. 맞냐?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된다고요? 4C 이만큼. 잘 봐라. 한 번만 카운팅 해야 되는데 4C 이만큼 카운팅 한 거잖아. 4C 이만큼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리면 돼, 안 되겠대, 또. 직선 하나는 남겨놔야 되잖아. 빼버리고, 다시 하나만큼 뭐 하면 되니? 더해주면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괜찮죠? 오케이? 되지? 괜찮지? 그렇게 생긴 직선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4C를 세 번만큼 빼주고 다시 세 번만큼 더해주면 되겠네. 가로, 직선, 중복된 거 전부 뺀 겁니다. 가로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세로가 있겠죠. 세로는 몇 줄이에요? 네 줄이네. 그 중에 중복은 몇 번 발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 번만 카운팅 해야 되는데 몇 번 카운팅 했니? 3C 이만큼 카운팅 한 거잖아. 그러니까 3C 이만큼 다시 빼준 다음에 한 번을 더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몇 줄이라고? 4줄. 4줄이니까 빼기 4 곱하기 3C에 더하기 4 처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끝났니? 안 끝났어? 뭐 있니? 대각선이 있대요.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더 존재하죠. 근데 대각선도 어차피 이 한 줄에 점 3개, 세로도 어차피 한 줄에 점 3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버리자? 합쳐버리자는 얘기지. 4개의 대각선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8 곱하기 3C 뺀 다음에 8을 다시 더해주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겹쳐지는 건 없어요. 중복되는 건 없어요. 만약에 여기 점이 하나 더 추가되면 그때는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어떤 대각선이 존재하냐면 이런 대각선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칸이 몇 칸밖에 없다. 4칸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11C가 얼마였습니까? 66이었죠. 4C는 얼마니? 6이죠. 빼기 18 더하기 3 하시고요. 3C는 38이 24 더하기 8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덧셈만 계산하자. 69에 77이고요. 거기서 42를 빼면 됩니까? 그럼 답이 얼마 나옵니까? 3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다 빼주되 다 빼버리면 직선 하나 카운팅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시 한 번만큼 더 해준다. 됐나요? 쌤, 10점이 끊어지면 된다. 안 가도 그럴걸. 양쪽 다 끊어. 대신에 군대 안 가고 공익으로 빠질걸? 양쪽 다 해야 돼. 다 끊어지면 너 이제 못 걸을걸? 왜? 미리 십자인에 끊어놓게? 오늘 분명 끊어질 거예요. 아니 십자인 때 끊어줘서 걸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당분간은 뭐 절뚝절뚝 거리고 다닐걸? 근데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벌써 군대를 생각하니 대학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 텐데. 자, 970번 보겠습니다. 공시렁 공시렁거려. 미친놈. 언행이 점점 거칠어지시는 것 같아요. 너만 보면 그렇게 되네. 왜 그렇지? 근데 아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넘어보면 언행이 거칠어집니다.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랍니다. 역시 우리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고? 골라만 주면 된다는 얘기야. 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7개 점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됩니까? 3개만 고르면 되죠. 그 답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나? 왜 안 되지?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걸 빼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언제 존재합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고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73가지 중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4점 중에서
3점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빼면 된다? 4시 3만큼만 빼면 되겠지. 얘는 뒤에 다시 한 번 더하는 게 있냐 없냐? 이건 아니죠. 삼각형은 아예 안 만들어진 걸 다 빼버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직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직선은 중복되는 걸 다 빼버리고 하나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전부 빼고 더하기를 했지만 삼각형은 안 만들어진 거 그냥 빼기만 하면 알아서 끝난다. 7C3 얼마입니까? 암산해봐라. 4. 네? 30. 예. 7, 6, 5 3팩토리얼이니까 가운데 6이 날아가고 7, 5, 35가 되겠지. 4C3은 얼마니? 4. 4C1이니까 답은 얼마? 31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 구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개수 구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평행 사변형의 개수입니다. 평행 사변형의 개수 973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얘네들끼리 전부 평행한답니다.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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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 만들어지는 모든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답은 12개. 그래서 답을 보니까 12개가 있냐 없냐? 없죠.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일 조그만 놈들도 평행 사변형이지만 얘도 평행 사변형이고 얘도 평행 사변형이고 이런 놈들도 평행 사변형이고 이런 놈들도 평행 사변형이다. 이걸 일일이 다 세라는 얘기지. 장난이겠냐 장난 아니겠냐? 장난 아니지.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조합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아이디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평행 사변형 만들려면 이게 사각형이다 보니까 윗변, 아랫변, 그 다음 뭡니까? 왼쪽 변, 오른쪽 변 이렇게 4개의 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직선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그 2개가 뭐 되냐면 순서대로 윗변, 아랫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개 골라주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얘가 윗변이 되고 얘가 아랫변이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 있는 4개의 변 중에 4개의 직선 중에 몇 개 고르면 2개를 고르면 왼쪽에 있는 놈이 왼쪽 변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변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요거 골랐다고 치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윗변입니다. 이게 아랫변입니다. 이게 왼쪽 변입니다. 이게 오른쪽 변입니다 해서 여기 뒤꿈치 평행 사변형과 1대1 대응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평행 사변형을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 윗변과 아랫변 만들어주는 케이스는 여기 있는 5개 직선 중에 몇 개만 2개만 골라주고 그 다음에 왼쪽 변과 오른쪽 변 만들어줄 직선은 여기 4개 중에 몇 개? 2개만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뭐 하시면 된다? 바로 답을 내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10 곱하기 6이니까 답 얼마? 60개의 평행 사변형을 만들 수 있더라. 일어나시오. 괜찮죠? 자, 됐으면 넘어갑니다. 마지막인가? 26, 27, 28. 자, 26번은 분할하는 경우에 씁니다. 분할. 분할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조 나누기라 그래요. 조 나누기. 분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자. 시험에 나오니까 2학기 기말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몇 명의 사람이 있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저 10명의 사람은 당연히 서로 다릅니다. 서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덥나? 거긴 시원한가? 시원하니까 이렇게 잠이 오겠지. 저는 안 잠이 오는데요. 별로 안 시원한데? 자, 바람이 어디서 오냐? 바람 와? 여기만 꿀자리네. 너 별로 안 시원하지? 너도 별로 안 시원하지? 여기만 대박이네. 이 10명의 사람을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3명, 7명 이렇게 두 개의 조로 짜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조합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뭐라고요? 조합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뭐 하면 되느냐? 10명 중에서 그냥 3명 뽑으면 끝나죠. 그치? 여기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10명 중에 3명 골라가지고 여기 때려 넣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알아서 뭐 하면 되니? 이리로 다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쵸? 그 답이 13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공식적으로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뒤에 77을 보통 곱해줍니다. 어차피 77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곱하나만 하지만 이런 걸 곱해줌으로써 뭐라 그러냐 심미적으로 완벽한 모양이 된다. 심리적으로 뭔 말인지 아니? 네. 자 봅시다. 그래서 3명, 7명 두 개의 조로 짜는 경우의 수는 13 곱하기 77.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바뀐다. 시연아, 문제가 바뀌어. 3명, 7명 두 개의 조 짜는 거 말고 자 5명 두 개의 조로 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명 두 개의 조로 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CO 하고요.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 5CO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뭐 된다고요?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다 해도 틀린다는 겁니다. 왜? 수업 시간 때 졸았거든. 너 졸리니 어제 몇 시에 잤니? 늦게. 그러니까 봐봐. 오늘 한 2시, 3시 잤겠지. 늦게. 더 늦게야? 어떻게 알아? 알려졌어. 시연이 어제 몇 시에 잤니? 3시. 아우, 자식들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라. 이거 왜 틀린다고요? 이걸 너네가 찾아내면 대박인데. 답보다 클까 작을까? 커요. 왜? 뭔가 중복이 발생할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디서 중복이 발생할 거냐 이거지. 야, 한번 찍어봐봐. 얘랑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비율? 그 너무 어려워. 비율 개념은 너무 어려워. 숫자가 얘는 같고 얘는 달라. 그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거 틀린데 왜 틀린지 한번 알아볼게요. 잘 봐. 얘는 10CO라 그랬어. 그 10CO 중에 한 가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뽑은 다음에 나머지 6, 7, 8, 9, 10을 이렇게 놓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뭐도 있습니까? 처음에 5명 뽑을 때 6번, 7번, 8번, 9번, 10번 뽑은 다음에 나머지 1, 2, 3, 4, 5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조로 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 뭐합니까? 같잖아요.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만큼 중복이 발생하냐면 5명씩 뽑은 두 주머니가 줄을 서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기 때문에 뭐 해주셔야 된다? 얘네들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지 제대로 된 조 나누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에 10명을 2명, 3명, 5명 3개의 조로 분할할 겁니다. 중복되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같은 숫자. 없으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가볍게 푸시면 돼. 10명 중에 몇 명 골라서 2명 골라서 조 하나 만들고 몇 명 남았니? 8명 남았으니까 8명 남은 것 중에서 3명 뽑아가지고 두 번째 조 만들고 남아있는 애들은 그냥 알아서 1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이쁘게 써주려고 5CO 이렇게 써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한 번 더 해볼게. 이번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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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4개의 조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되지. 맨 처음에 뭐 하면 되니? 10명 중에 2명 골라서 조 하나 만들고 남아있는 8명 중에서 2명 골라서 두 번째 조 만들고 남아있는 6명 중에서 2명 골라가지고 세 번째 조 만들고
마지막은 사시사 그냥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다. 근데 그러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중복이 발생하죠? 질문입니다. 얼마만큼의 중복이 발생합니까? 얼마만큼의 중복이 발생할까? 얘는 2팩만큼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로 나눴잖아. 그럼 이 2팩은 어디서 온 거였냐? 5명, 2개의 조가 줄을 서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됐던 거거든요. 여기는 2명, 2명 요 3개의 조가 줄을 서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된다. 몇 팩토리얼만큼? 3팩토리얼만큼 중복되기 때문에 그만큼으로 나눠주면 답이 된다는 거. 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분할하라 그러면 계산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거 팩토리얼 수만큼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거 팩토리얼 수만큼 나눠주시면 제대로 된 분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죠? 됐냐? 자, 됐으면 분할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978번 볼게요. 98 배, 감, 귤, 사과, 뭐 이렇게 많어? 참외, 키위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나누어 담으세요. 똑같이 생긴 바구니 3개에 나누어 담으랍니다. 2개씩 담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없고요. 그냥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으래요. 여기에 빈 바구니 없이 나누어 담아라.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우리 보고 구해달랍니다. 짜증이죠? 경우의 수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되지 않겠지. 그치? 왜? 2개씩 담으란 말 없잖아. 그러니까 막 3개 담기고 1개 담기고 2개 담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난이도가 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경우의 수 연습하는 참 좋은 중상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일이 구하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나오면 큰 기준을 잡아가지고 분류하는 거야. 뭐라고요?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각 바구니에 담기는 과일의 수를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맥시멈 한 군데 많이 담겨봤자 3개, 4개까지 가능한가? 오마이갓. 4개 가능하죠. 4개, 1개 담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3개, 2개, 1개 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담길 수 있겠죠. 더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한 거야. 항상 단위가 뭐한 것부터 큰 것부터 쓰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맥시멈 제일 큰 게 4니까 4, 1, 1 4는 끝났고 그러면 3, 3은 안 되니까 3, 2, 1 3, 1은 3, 1이면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3가지밖에 없다. 그만 자라. 한 번만 더 자면 네 귀가 아플 것이다. 시연이도 마찬가지. 양쪽으로. 이나가 좀 가라앉았는데. 자, 그러면 과일을 4개, 1개 어차피 똑같은 바구니니까 그냥 3개의 조로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자고요? 6개 과일을 4개, 1개, 3개의 조로 짜자. 짜는데 숫자가 1, 1 뭐합니까? 같죠? 구한 다음 마지막에 얼마로 나눠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 해서 구하시면 6개 과일 중에 몇 개? 4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2개 과일 중에 하나 고르시고 뭐 이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일시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얼마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 됐냐?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한 번 더 자면 뭐라 그랬어? 너 이거 아직 안 당해봤지? 그치? 뭘 아냐? 얘는 귀가 부들부들한데?
그래봤자 소가 있기 때문에 따끔따끔하지. 난 아파하는데. 그 다음에 3개, 2개, 1개입니다. 같은 개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6C3 곱하기 남아있는 3개 중에 2개, 이쁘게 1개 중에 1개 이렇게. 둘둘둘은 얼마로 나눠야 되니? 3팩으로 나눠야 되지. 6개 중에 2개 고르고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 고르고 이쁘게 2C 써주고 3팩으로 나눠준 다음에 요거 다 더하면 그냥 답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의 기본입니다. 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둘 내지 셋 정도로 분류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C니까 15가지 될 거고요. 이거는 20에 3이니까 60까지 될 거고요. 4C가 6이니까 이거 날라가죠? 15가지 나와서 답이 몇 가지? 90가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오케이? 아, 정치니까 그만해달라고? 나 보라고 일부러 했지. 핸드폰 건드린 거야? 갔다 합시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